보수 딴따라. 오늘은 애국심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애국심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보통 애국 그러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내가 가져본 적이 있고 지금 갖고 있냐를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이게 조금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에피소드들이 있고 좀 썰풀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시국에 이제 공산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한 시점에 들어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뭐라 얘기합니까? 애국 보수, 뭐 자유 우파 이렇게 애국이란 단어를 이렇게 종종 쓰는데, 물론 그 애국도 큰 범위에서는 애국이 맞아요. 애국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제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는 애국심이 그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얘기하는 거 말고, 진짜 뭐 이렇게 평온한 상태에서도 내가 내 나라가 너무 좋고 막 한국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진짜 애국심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음식을 예를 들면, 배고픈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웬만하면 음식이 다 맛있어요. 시장이 그거라고,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배고플 때 먹는 거 말고, 배가 별로 안 고플 때도 이 음식 너무 맛있더라, 내 이 음식 좋아한다, 그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 또 그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내까지 또 맛있으리란 법은 없거든요. 나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국심이라는 것이 막 노력으로 노력으로 얻어진다든지 막 어떻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마냥 무조건 노력해가지고 좋아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국심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게 좋아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좋은 거지, 내가 막 좋아해야지, 막 애국심이 생겨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옛날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애국심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2009년도에 군대에 갔을 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늦게 군대를 갔어요. 음대 졸업하고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남들 21살 뭐 이렇게 가는데 저 24살 때 갔거든요. 3살이나 더 많은 상태에서 갔으니까. 그 훈련소 갔는데 힘들죠 당연히. 맨날 훈련하고 막 땀에 쪄들어가지고 막 연병장 포복하고 하는데, 근데 그게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거 막 무릎 다 까지고 막 이랬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요령을 알겠는 거야. 그 포복이 약간 쓸면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엉금엉금 이렇게 걷듯이 그런 느낌으로 가니까 너무 수월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모든 훈련 중에 포복을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중에는 막 내 혼자 저 앞에 막 먼저 가 있고 막 뒤에 오히려 막 기다려야 돼, 동료들을. 그래가지고 뭐 그런 훈련의 재미도 느끼고, 또 그때 사격을 그 훈련소 전체 1등을 해가지고 사단장 표창까지 받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는데, 이거 요렇게 생긴 건데, 이거 그때 막 반납하면은 휴가로 바꿔준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 그냥 추억으로 갖고 가고 싶어가지고 휴가도 안 쓰고 갖고 있었어요. 그렇고 어찌됐든 그 안에서 그 힘든 훈련을 좀 나름대로 또 잘 소화를 해내면서, 이게 누가 군대 좋아서 왔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뭉쳐서 막 아둥바둥 막 있다 보니, 다 동생들이고 하지만 그래도 같이 있다 보니 이게 전우애가 생기더라고. 그때 이렇게 애국심으로 발전되는 건가? 이렇게 어떤 큰 뜻을 가지고 어떤 조직이 하나가 되면 이게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하다가, 기억나는 게, 뭐 인성검사 이런 거 하거든요, 요새 군대 가면. 그리고 뭐 소감 같은 거, 평소에 생각하는 거, 지금 생각나는 거 이렇게 적어서 내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적었냐 하면, 그러니까 군기를 이렇게 막 힘들게 막 엄격하게 하는 군기로 생기는 애국심 말고, 내가 진짜 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애국심이란 걸 좀 가져보고 싶다라고 적어서 냈거든요. 난 별 생각 없이 적어서 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대대장님이 보시고
이거 누가 적었냐고 나와보라 그래가지고 막 다 보는 앞에서 읽어주고 그랬어요. 대장님 그 말이 좀 감동이었나 봐. 그래서 그런 첫 번째로 애국심에 대해서 생각했던 게 그때고, 그 후에 사실 잊고 살았죠. 왜냐하면 뭐 그렇잖아요. 군대 물 빠지면은 뭐 없지 않습니까? 일반인으로 살다가 그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보수 우파가 되면서부터 이제 애국 보수 뭐 애국 뭐 이렇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같은 우파를 지칭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뭐 흔하게는 쓰기는 하는데 이게 진짜 애국심인가? 내가 진짜 나라 뭐 멀쩡한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대한민국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나? 솔직한 말로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갖고 뭐 어쨌든 지금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나라 지켜야 되니까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하고 넘기고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엄청나게 충격이라기보다 너무 감동을 받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뭐가 떠가지고 또 보는데 무슨 뭐 여자 애들이 막 주황색 유니폼을 막 맞춰 입고 엄청 많아요. 거의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은 인원이 줄지어가지고 쫙 퍼레이드를 하면서 관악기를 가지고 뭐 오케스트라처럼 쫙 행진을 하면서 가는데, 일본이야. 일본 애들이에요. 근데 와, 오와 열을 맞춰서 그냥 이렇게 연주만 안 틀리고 가는 것도 힘든데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이 연주가 일단 너무 완벽하고, 그리고 이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동작까지 완벽한 거야. 내가 그거 보면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네 하고 신기하게 딱 보다가 이 영상이 뒤로 가면 갈수록 나도 모르게 보는데 막 눈물이 막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해서 봤어요. 그래, 와, 너무 감동을 받은 게, 일단 제가 음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음악도 했고 이제 밴드부 애들 가르치는 일도 사실은 지금 한 12년 이상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합주라는 것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완벽한 합주를 난 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어른들이 무슨 페이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애들인데 고등학교 애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누구 하나 주인공이 없어요. 모두가 주인공이고 모두가 완벽하게 잘하고, 근데 이게 막 틀릴까봐 조마조마한 표정이 한 명도 없어. 그 어려운 동작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심지어 관악기입니다. 관악기. 악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타기나 뭐 이렇게 기타 이런 거는 호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움직이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이 호흡을 불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예를 들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댄스 하는 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힘든 건데 삑사리가 날 법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완벽해. 그래갖고 저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으며, 그 과정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내가 눈물이 막 나면서 갑자기 삑!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손오반 막 분노 직전에 이렇게 삑! 깨달음이 착 오가듯이. 제가 뭘 느꼈냐 하면, 내가 만약에 저 애들 중에 한 명이었으면 나는 그 평생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갈 뿐더러 나는 진짜 일본이란 나라를, 내 나라를 진짜 죽을 때까지 너무 사랑할 것 같다. 진짜로. 그게 뭡니까? 그게 애국심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렇게 우러나게 되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퍼즐을 맞춰보니, 우리 보세요.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알게 모르게 일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식민지배했던 나라 뭐 그런 억한 심정도 있고, 뭐 스포츠 이런 거는 항상 우리가 뭐 한일전 무조건 죽어도 이겨야 된다,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듣고 자라다 보니 알게 모르게 그 반일에 대한 게, 꼭 반일 이렇게 안 해도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이 썩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 일본 경제도 실제로 그렇게 안 어려운데 막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하고, 그런 말들은 막 기분 좋고 막 일본 안 된다고 하면 막 좋고 막 이랬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을 그런 감정 없이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도 너무 많고요. 솔직히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그 음악 같은 경우에 유희열도 그랬고 뭐 좌우림도 그랬고 그 표절의 대부분이 다 어디서 왔냐? 일본 노래예요. 그래서 그 표절 그 영상 밑에 댓글 보면은 나 사실 일본 노래 좋아했네 뭐 이런 댓글 엄청 많은데 그 정도로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일본에게 받은 영향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참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예전에 뭐 김연경이 그때 뭐 TV 예능에 뭐 배구단 키우는 거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일본 팀이랑 일본 학생 팀이랑 붙는 게 나오는데 그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다고 김연경이 칭찬도 하면서 진짜 그 단합되는 모습이 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게 다 그래. 일본은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그래요. 축구만 보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홍명보 지금 다들 전 국민이 다 싫어하는데도 고집 부리고 쓰리백 그놈의 쓰리백은 지금 기대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손흥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강인, 김민재 뭐 훌륭한 선수 다 있는데도 지금 조직력이 개판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준비했잖아요. 일본이 지금 아시아 최초로 막 영국 이기고 지금 월드컵 우승이라는 목표가 허언이 아니라니까요. 진짜입니다. 가능성 있는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야구에서는 오타니만 잘합니까? 고수들 빽빽하죠. 투수들. 그러니까 예체능 전반도 그렇고 뭐 물론 일본이 뭐 모든 분야에 완벽하다 뭐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나라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뭐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짜임새 있는 조직의 시스템이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닌가.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관악부 그게 이제 학교 이름이 교토에 있는 타치바나 고등학교인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음악 특성화 학교라든지 뭐 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 학교예요. 일반 3년제 사립고인데 이제 취주학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단어 잘 안 쓰는데 뭐 관악 뭐 오케스트라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들이 엄청 많아. 유튜브에 엄청 많고 제가 봤던 영상의 조회수만 하더라도 5,600만이 넘었더라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댓글을 와 진짜 일본인은 어떻게든 완벽하게 해낸다면서 칭찬이 쫙 달려있고 막 다들 부러워하고 근데 그런 게 얼마나 자부심으로 와닿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 애국심이란 게 어떻게 생기느냐. 뭐 애국심을 또 젊은 애들은 또 국뽕이랑 좀 헷갈려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뽕도 물론 뭐 연관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BTS를 보고 K-팝 해가지고 막 한국 근데 그것도 보세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한국이 좋다기보다 BTS가 좋은 거잖아. 삼성 갤럭시 폰 세계 최고의 기업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 덕분에 막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최고 그렇게 나는 생각 잘 안 되거든요. 그냥 삼성이 좋은 거지. 삼성이 훌륭한 거고. 근데 그게 한국에 있었겠지만 그렇게 애국심으로까지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물론 그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제 어떤 아까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점이 개인이 실력을 키우고 역량을 키우죠. 근데 이거를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의 하나 구성원으로서 이제 조직과 짜임새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개인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시는 분들이 어느 조직이나 뭐 직장 포함해서 와 진짜 나는 이 직장 내 직장 너무 자랑스럽고 막 평생 진짜 이 자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내 주변에 별로 못 봤는데 그냥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지.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그냥 하는 거지. 내 직장이 막 와 해가지고 막 진짜 뭐 내가 어쩌다 쉬는 날에도 뭐 가서 일 한번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다든지 나는 그런 말 잘 못 들어봤거든요. 태어나서 나도 솔직히 그랬고 그런 조직과 개인의 어떤 신뢰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일단 먼저인 거고요. 근데 이 조직은 또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넓은 의미에서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막
마냥 잘해준다라는 개념보다도 어떤 큰 우여곡절 없게끔 울타리를 딱 쳐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뢰만 있으면 됩니다. 국가가 막 지원금을 많이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정상 국가로서의 어떤 버팀목만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그런 개인과 조직 간에, 조직과 국가 간에 이 서로 주고받는 피드백을 통해서 뭐가 쌓입니까? 신뢰라는 게 쌓이지 않습니까? 이 신뢰가 쌓이고 나면 이게 이 신뢰가 자부심과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애국심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개인과 조직과 직장 이렇게 조직 그리고 국가 사이의 신뢰관계. 근데 물론 시작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게 안 되잖아요. 왜? 조직에 대한 신뢰도 없고 국가에 대한 신뢰 더더욱 없죠. 국가 지금 좀 있으면 공사나 다 되고 개헌한다 만다 그러는데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과적인 얘기지만 난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역사, 이 뼈아픈 역사와 이 빠른 성장 동안에 이제 부작용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일본이랑 단순 비교해서 우리는 왜 이렇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보이니까 진짜 너무 부럽더라고. 부럽고 그냥 음악을 듣는데 그 하나하나 다 해맑게 웃으면서 진짜 행복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돌고 춤추고 불고 퍼레이드를 쫙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지나가는 시민들의 표정이나 이렇게 철도 앞에 막아주는 어떤 경찰 아저씨나 그런 모든 어떤 풍경들이 너무 아름답고 우리 일본은 그렇게 맨날 생각했잖아요. 일본 섬나라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네 나라 물건밖에 안 쓴다. 일단 애국이고 보는 게 일단은 닥치고 지네 것만 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이런 식의 편견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보고 나니까 그 편견들이 딱 사라진 게 얘네들은 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데 근거가 있구나. 무조건 국뽕 우리나라 좌파들처럼 반일 다 물리치고 무조건 신토부리 그렇게 하면서 아리랑은 또 평생 듣지도 않으면서 다 일본 노래 좋아하면서 무슨 아리랑 그런 억지로 만든 국뽕 말고요. 어쩌다 잘 되는 연예인 보고 손흥민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속한 조직을 통해서 내가 속한 조직의 신뢰 그리고 국가에 대한 믿음 이런 걸 통해서 우러나오는 게 애국심 아닙니까? 나 이게 진짜 너무 부러운데 진짜 어제 울면서 봤대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 몰라서 제가 조금 가려가지고 뒤에 붙이긴 할 건데 제가 더보기란에 풀 버전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꼭 한 번 정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체계화된 시스템 너무 부럽고 이런 것들이 결국 문화를 만드는 게 아닌가. 진짜 우리나라 고등학교 내가 많이 가르쳐 봤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고 같은 데 가면 많잖아요, 예고. 근데 그거는 개개인이 돋보이는 거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합주? 글쎄요,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런 게 한 번이라도 나올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난 너무 부러워요. 어쨌든 그런 애국심을 이 아이들 덕분에 내가 뭔지 조금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쨌든 지금은 이런 것까지는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씩 정상화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죠. 살기 좋은 나라. 우리 미래 세대들은 이런 아이들의 경험, 일본의 이런 아이들의 경험을 우리 미래 세대들이 느끼고 정말 우리나라가 한국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멸공 화이팅입니다.